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정말 다재다능해지는 로봇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상만 해도 좀 흥미롭지 않나요? 뭐 주방 일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조립을 하는 로봇들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뭐랄까 만능 제주꾼 로봇들이 실제로 얼마나 뛰어난지, 또 어떤 로봇이 최고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다양한 환경,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활약해야 하는 이 범용 로봇 있잖아요. 얘들의 성능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범용이라는 단어에 그 어려움이 다 담겨 있죠. 오늘 저희 손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제시하는 연구 논문이 들려 있습니다. 로보아레나, 범용 로봇 정책의 분산형 실제 환경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기존 로봇 평가 방식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이 로보아레나라는 새로운 평가 방식이 어떻게 크라우드 소싱이랑 분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혁신적으로 풀어나가는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왜 이 범용 로봇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을 평가하는 게 그렇게 까다로운 건가요? 그냥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면 딱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게 바로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요. 기존 방식은 표준화에 크게 의존했어요. 표준화요? 네, 그러니까 정해진 몇 가지 과제,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실 환경, 이런 데서 로봇 성능을 측정하는 거죠. 뭐 조명이나 카메라 각도, 심지어 배경까지 똑같이 맞춰야 하고요. 아, 정말 엄격하게 통제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범용 로봇은 이름 그대로 다양한 환경, 예측 못한 상황, 이런 데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거잖아요. 네, 그쵸. 현실 세계에서 써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딱 정해진 표준 환경에서만 평가하면 로봇의 진짜 실력, 이걸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랄까 온실 속 화초처럼요. 아하, 비유가 딱 맞네요. 게다가 그런 표준화된 조건을 여러 장소에서 또 수많은 과제에 걸쳐서 똑같이 만들고 유지하고 이걸 확장하는 게 현실적으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겠네요. 로봇 자체도 뭐 미세하게 제조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결국에는 실제 세상에서 이 로봇이 얼마나 잘할지를 알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뚜렷했던 거죠. 그렇군요. 표준화된 실험실 테스트로는 이 범용 로봇의 진짜 실력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로보 아레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나요? 로보 아레나는 여기서 발상을 확 바꿨어요. 표준화, 중앙 집중 아니고요. 대신에 분산화, 그리고 크라우드 소싱, 이걸 핵심 전략으로 삼습니다. 분산화와 크라우드 소싱이요? 네, 마치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수많은 평가자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로봇 평가에 참여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와, 뭔가 스케일이 크네요. 핵심 아이디어는 여러 평가자가 각자 다른 환경, 또 다른 과제에서 로봇들을 쌍대 비교, 페어와이즈 컴패리즌, 그러니까 A/B 테스트 방식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A/B 테스트요. 로봇 A랑 로봇 B 중에 누가 더 나은지 직접 겨뤄보게 한다. 이런 건가요? 네, 바로 그거죠. 여러 사람이 각자의 환경에서 A/B 테스트를 한다니 이거 흥미로운데요? 근데 그렇게 제각각 평가하면 결과가 너무 주관적이거나 좀 뒤죽박죽이 되지는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로보 아레나에는 아주 체계적인 평가 프로토콜이 있어요. 아, 프로토콜이 있군요. 네, 먼저 중앙 서버가 평가자한테 평가할 로봇 정책 2개, A하고 B를 무작위로 할당해 줍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가자가 자기가 지금 어떤 정책을 테스트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중맹검 방식이죠. 아, 평가자의 선입견을 없애려고요? 맞습니다. 그래야 공정하니까요. 그리고 평가자는 이제 자기 환경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편하고 현실적인 환경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 부엌이나 사무실 책상, 아니면 창고 선반 같은 곳에서 자유롭게 평가 장면을 설정하고 과제를 직접 정의합니다. 과제도 직접 만든다고요? 네. 예를 들어 저기 서랍 좀 닫아줄래? 라거나 거기 케찹병을 이 그릇에 옮겨다 놔줘.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오, 정말 현실적이네요. 그런 다음에 동일한 시작 조건에서 로봇 A 그리고 로봇 B를 차례대로 실행시켜서 누가 과제를 더 잘 수행하는지 비교하는 겁니다. 평가가 끝나면 세 가지 종류의 피드백을 서버로 보내게 돼요. 첫째는 과제를 얼마나 완수했는지 그 진행률 점수, 0점에서 100점 사이겠죠? 네. 둘째는 A와 B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선호도, A 선호 혹은 B 선호. 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설명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7개 대학 연구기관의 평가자들이 참여해서요. 7가지 다른 로봇 정책에 대해서 총 600건 이상의 쌍대 비교 평가를 수행했어요. 와, 600건 이상이요? 네,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 과제에서 얻어진 데이터 덕분에 결과의 다양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한 방식이네요. 각자의 환경에서 나온 그 주관적인 선호도 데이터가 모여서 전체 로봇 순위가 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단순히 뭐 A가 B보다 많이 이겼다 이 정도로 순위를 매기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개별 비교 결과를 잘 합쳐서 신뢰할 만한 전체 순위를 매기는 게 이 시스템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네, 그게 궁금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선호도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라는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기본 아이디어는 각 로봇의 어떤 숨겨진 능력치랄까? 그런 걸 추정해서 두 로봇이 딱 붙었을 때 누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은지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죠. 아, 확률 기반으로요? 네. 그런데 표준 BT 모델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비교가 다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아까 과제가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로보 아레나에서는 평가자들이 각자 다른 과제를 내니까요. 어떤 과제는 되게 쉽고 어떤 과제는 또 엄청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쉬운 과제에서는 뭐 둘 다 100점 받아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어려운 과제에서는 둘 다 실패해서 역시 비교가 좀 무의미할 수도 있고요. 표준 모델은 이런 과제 난이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난이도가 다 다른데. 그래서 로보 아레나 연구진은 개선된 BT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적인 통찰은 단순히 누가 이겼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과제에서 이겼냐 이걸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난이도 가중치 같은 건가요? 네, 비유하자면 그 다이빙 선수 평가할 때 단순히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수행한 다이빙의 난이도까지 고려해서 최종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이해가 되네요. 이 개선된 모델은 수학적으로 잠재적 과제 난이도, 이걸 타우라고 하고 또 정책별 과제 수행 능력 차이, 이건 푸사이라고 하는데 이런 요소들을 추정해서 더 정교하고 공정한 순위를 매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복잡한 계산은 뭐 EM 알고리즘이라는 통계 기법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결국 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아주 똑똑한 랭킹 시스템인 셈이죠. 아하, 과제의 난이도까지 고려해서 순위를 매긴다니 훨씬 설득력이 있네요. 그런데 순위 말고 각 로봇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잘하고 또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면 연구자들한테는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로보 아레나는 그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오, 평가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한 명의 연구자가 모든 로봇의 작동 영상을 뭐 다 챙겨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쵸. 양이 너무 많을 텐데.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그러니까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능숙한 AI죠. 그리고 시각 언어 모델, VLM, 이건 이미지랑 텍스트를 연결하는 AI인데 이 둘을 활용한 분석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LLM이랑 VLM까지 동원했군요. 네, VLM은 평가 영상의 첫 장면 이미지를 딱 보고 이게 어떤 종류의 과제인지, 예를 들어 물건 집기인지 문 열기인지 도구 사용인지 이런 걸 분류해주고요. 또 평가 환경의 특징, 뭐 조명이 밝은지 어두운지, 배경이 복잡한지 단순한지 이런 것도 자동으로 분류해줍니다. 와, 자동으로요? 네, 그러면 LLM이 특정 로봇에 대한 모든 평가 데이터, 그러니까 수백 건의 선호도 결과, 평가자들이 직접 쓴 주관적인 피드백, 그리고 VLM의 분석 결과까지 이걸 전부 종합해서 자동으로 정성적인 정책 리포트를 생성해 주는 거죠. 자동으로 리포트까지 써준다고요? 대단하네요. 네, 이 리포트에는 해당 로봇의 강점과 약점이 구체적인 실제 평가 영상 증거들이랑 함께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로봇 정책, 그게 파이 대시, 제로 대시, 캐스트 드로이드였는데 이 로봇의 리포트를 보면 익숙한 단단한 물체 잡기에는 아주 능숙하다. 색상이나 모형을 보고 분류하는 작업은 우수하다. 이런 강점들이 나오고요. 네. 동시에 도구를 제어하는 능력은 좀 부족하다. 좁은 공간에 물건을 정확히 넣는 작업은 어려워한다. 같은 약점도 명확하게 분석돼서 나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뭐 다음 연구 방향을 잡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와, 정말 강력한 분석 도구네요. 단순히 순위만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로보 아레나 시스템은 실제로 어떤 로봇 플랫폼을 이용해서 테스트되었나요? 이 연구에서는 드로이드 로봇 플랫폼을 기반으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드로이드는 연구계에서 비교적 좀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인데요. 아, 드로이드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7개의 관절을 가진 로봇 팔, 그 유명한 프랭카 판다 팔이고요. 물건을 잡는 그리퍼, 그리고 스테레오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조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 이 드로이드 시스템이 이미 여러 대학 연구실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보급이 되어 있었군요. 네, 덕분에 분산평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아주 유리했죠. 또한 이게 이동하고 재구성하기가 쉬워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평가를 가능하게 했고요. 또 대규모 실제 로봇 데이터셋, 그 드로이드 데이터셋이라고 있는데 이것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범용 정책을 학습하고 평가하는데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렇군요. 기반이 잘 담겨 있었네요. 시스템 구조를 보면 로봇을 움직이는 그 복잡한 계산, 그러니까 정책 추론은 원격 서버에서 이루어져요.
평가자는 로봇이 있는 현장에서 그냥 가벼운 프로그램만 실행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럼 평가자 부담이 적겠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평가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여러 평가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네트워크 지연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험 결과를 보면 정적인 조작 작업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평가 결과랑 영상 데이터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저장되고요. 여러 대학에 이미 설치된 플랫폼을 활용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특정 연구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구 커뮤니티 전체를 위한 자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다른 사람 로봇 정책 평가해주는 게 좀 귀찮거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로보 아레나를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자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평가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고 전체 로봇 정책 순위나 아니면 오픈소스로 공개된 정책들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리더보드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아, 투명하게 공개하는군요. 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제출되면 바로 평가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본적인 형식 검사, 그리고 숙련된 평가자에 의한 안전성 테스트를 거칩니다. 로봇이 손상될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한 후에야 일반 평가 목록에 추가되는 거죠.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고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핵심 장치가 바로 평가 크레딧 시스템입니다. 평가 크레딧이요? 그건 뭔가요? 아주 간단해요. 다른 연구자의 정책을 한번 평가해주면 크레딧을 얻게 되고요. 이 크레딧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아, 약간 품앗이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딱 그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로봇을 평가해주는 만큼 내 로봇도 다른 여러 사람에게 평가받을 기회를 얻는 거죠.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로봇만 혼자 테스트하는 것과 비슷한 노력을 들이면서도 이 분산 시스템의 힘을 빌려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로봇 플랫폼이 없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기본적인 평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도 중요해요. 연구 자원의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죠. 아, 정말 커뮤니티를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네요. 평가 크레딧 시스템 정말 기발한데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노력 끝에 로보 아레나가 실제로 기존 평가 방식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나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실험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로요. 몇 가지 핵심 결과를 좀 요약해 드릴게요. 네, 궁금합니다. 첫째, 정확성입니다. 로보 아레나 방식으로 매긴 로봇 순위가 기존의 그 표준화된 평가 방식보다 압도적으로 더 정확했습니다. 압도적으로요? 네, 연구진이 무려 4,284번의 방대한 평가를 통해서 거의 정답에 가까운 순위, 이걸 오라클 랭킹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들고 이걸 기준으로 비교를 했거든요. 와, 4,000번 넘게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로보 아레나의 순위는 이 정답 순위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피어슨 계수 R이 1에 가까운 0.98을 기록했죠. 0.98이면 거의 똑같다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기존 표준화 방식의 순위는 정답과의 상관계수가 0.69에 불과했습니다. 와, 0.98 대 0.69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그 표준화된 환경에서의 점수가 실제 종합적인 능력과는 꽤 다를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로보 아레나가 훨씬 다양한 과제와 현실적인 환경을 포괄하기 때문에 범용 로봇의 진짜 실력을 더 잘 반영한다는 강력한 증거죠. 네. 둘째는 효율성입니다. 놀랍게도 로보 아레나는 약 100번 정도의 쌍대 비교만으로도 상당히 정확한 순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 100번 만에요? 네, 물론 평가 횟수가 늘어날수록 순위의 정확도는 더 높아지긴 하지만 비교적 적은 평가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100번의 비교를 완료하는 그 속도 자체도 훨씬 빠를 수 있고요. 효율적이기도 하군요. 네, 셋째, 피드백의 가치입니다. 단순히 과제를 성공했는지, 그 진행률 100점인지 이것만 보는 것보다 평가자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준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아, 아까 그 선호도 평가요? 네, 예를 들어서 두 로봇 모두 서랍을 닫는데 성공했어요. 둘 다 100점이죠. 하지만 한 로봇이 훨씬 더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였다면 평가자는 그 로봇을 선호한다고 답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전체 평가 중에 약 11%에서는 진행률 점수로는 동점이었지만 선호도에서는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성능 차이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선호도 기반 평가의 강점인 거죠. 단순 점수로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내는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 분석 도구의 유효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LLM과 VLM을 활용한 자동 리포트 생성 도구 있잖아요. 이것도 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VLM의 과제 분류 정확도는 약 95%로 매우 높았고요. 95%요? 네. 그리고 LLM이 생성한 리포트에서 A로봇이 특정 유형의 과제에서 B로봇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한 내용들이 실제 평가 데이터에서의 승률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 자동 분석 도구가 제공하는 통찰이 꽤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정말 다각도로 로보 아레나의 효과를 검증했군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기존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아주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대규모 평가, 그 4,000번 넘는 평가를 통해 현재 범용 로봇들의 전반적인 능력 수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걸 잘하고 또 어떤 걸 아직 좀 못하나요?
네, 그 점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방대한 평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현재 범용 로봇들의 현주소를 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다양한 각도나 조명, 좀 복잡한 배경 속에서도 물건을 집어서 옮기거나 뭘 밀거나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문을 열고 닫는 것, 이런 직접적인 물체 조작 과제는 비교적 잘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아, 기본적인 동작들은 잘 하는군요. 네. 그런데 여전히 도구를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망치질이나 가위질 같은 거요. 그리고 부드러운 천 같은 것을 다루는 것, 옷깨기 같은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또 복잡한 언어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아주 정밀하게 물건을 맞춰 넣는 것,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추론, 마지막으로 모양이 쉽게 변하는 물체를 다루는 것, 이런 것들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아, 아직 갈 길이 멀군요. 예를 들면 어떤 작업들이죠? 예를 들면 테이블을 닦거나 음료를 적거나 수건을 접는 등의 작업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꽤 많았죠. 아, 확실히 더 복잡한 작업들이네요. 네, 로봇 정책의 유형별로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언어 지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에서는 단계적으로 행동을 생성하는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의 정책들이 그 노이즈에서 점차 행동을 만들어가는 디퓨전 방식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 정책 유형별로도 차이가 있군요. 네. 반면에 가능한 행동을 몇 개의 그룹으로 좀 단순화시킨 비닝 방식의 정책은 대부분의 과제에서 성능이 좀 낮았습니다. 이건 결국 로봇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획하는지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현재의 범용 로봇들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만능 제주꾼이 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걸 보여줍니다. 네, 오늘은 로보아레나라는 정말 혁신적인 로봇 평가 프레임워크에 대해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분산된 평가자 네트워크와 쌍대 비교, 그리고 심지어 과제 난이도까지 고려한 그런 스마트한 랭킹 시스템을 통해서 범용 로봇의 실제 성능을 더 정확하고 또 확장 가능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 연구가 앞으로 로봇 평가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표준화의 어려움을 피하면서도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는다는 아이디어가 참신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런 로봇 평가 방식의 발전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서 우리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또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더 나은 평가 방법이 더 좋은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중요하죠. 그렇죠. 더 나은 평가 방법은 결국 더 유용하고 안전한 로봇을 우리 곁으로 데려오는 데 기여할 겁니다. 로봇이 우리 일상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올수록 그 능력을 제대로 아는 것은 정말 필수적이겠죠. 또한 이 크라우드 소싱과 분산 시스템이 이처럼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로보 아레나도 물론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하드웨어, 로봇팔 종류나 그리퍼가 다른 로봇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또 악의적으로 평가하거나 좀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평가자는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요? 혹은 평가 기준 자체에만 로봇이 과도하게 최적화되어서 실제 유용성은 떨어지는 문제, 그 구다트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네, 모두 중요한 고려사항들입니다. 로봇 평가가 실제 세상에서의 유용성을 진정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과제는 무엇일지, 특히 우리 삶과 더 밀접해질 미래의 로봇에게는 어떤 평가 방식이 필요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 나아가서 이 크라우드 소싱 기반 평가 아이디어가 로봇공학 외의 다른 분야, 가령 새로운 AI 모델의 성능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사회 시스템의 효과 측정 같은 곳에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